검찰이 김용현을 오늘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를 내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윤석열에 대한 기소장을 방불을 할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그 범행들, 이 윤석열의 만행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그리고 발포 명령까지 했답니다. 이거 정말 무섭지 않아요? 정말로 끔찍한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인가 싶어요. 자, 전두환도 발포 명령은 부정을 했는데 이 윤석열은 이 밑에 수하들 입에서 발포 명령을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왔어요. 야, 정말 이거 인간도 아닙니다. 그리고는 결론을 맺는데 내란죄가 맞다라고 검찰이 결론을 내립니다. 자, 관련 내용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발포 명령을 했답니다. 총을 쏴서라도 끄집어내라.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게 핵심 혐의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공소 사실을 공개하며 12.3 내란의 전 과정을 지시한 사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윤통이 비상계엄 포고령 1호에 따라 특수전 사령부와 수도방위 사령부 병력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던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은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도 못 들어갔느냐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하라고 지시했다고. 4명이 1명, 국회의원 1명씩 들쳐입고 나와라. 검찰은 밝혔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후 윤 대통령의 지시는 과격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사령관에게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말한 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급기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 발포 명령했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준호 수방사령관한테 총을 쏴라. 발포 명령 지시를 한 겁니다. 끔찍합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시민과 국회의원 보좌진 등 수백 명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것도, 그리고 전두환이 죽을 때까지 인정하지 않은 것도 바로 발포 명령입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으로부터 발포 명령을 들었다고 삼성 장군이 검찰에 진술한 겁니다. 이준호 수방사령관 장관을 구속 기소한 검찰은 박안수,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등 전직 사령관 5명, 조지호, 김봉식 등 전직 경찰 수뇌부 2명, 노상원 등 전직 군관부 2명 등 내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문짝을 부수고 도끼로 깨부수고 들어가서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을 우선 체포하라. 이런 지시까지 했답니다. 윤석열이 직접 지시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했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 자, 조지호 청장한테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무장한 병력. 지가 다 사령관이야, 윤석열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도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고 실시간 확인을 하면서 병력을 서둘러 국회로 출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쿠데타가 지 꿈이라고 했잖아요. 진짜로 쿠데타의 꿈을 이루려고 했던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이 앞서 언급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 지시사항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이거 처음 공개되는 겁니다.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발포 명령도 처음, 이것도 처음이에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야, 무식한 놈이에요. 장관 당시 국정원 1차장에게는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말했습니다. 싹 다 잡아들여. 그러고는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도 했습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번엔 김용현 전 장관이 나섰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 이 3명부터 잡아라. 이 지시는 여전 사령관을 통해 김대우 방첩 수사단장을 거쳐 모든 팀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체포해 수방사 구금시설로 이동한다는 야, 끔찍하죠. 밑에 수사들이 다 부은 거예요.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이 부은 거죠. 지금부터 부여된 구금 인원 전면 다 취소하고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우선 체포해서 구금시설 수방사로 이동한다. 다 밑에 수사들이 부은 거예요. 이거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까지 빼박이지 뭐. 검찰 수사를 종합해보면 국회 봉쇄와 주요 인사 체포 구금을 위해 윤 대통령도 그 누구보다 분주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검찰은 인적 물적 증거를 통해 대통령의 지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특전사 병력 등을 4,700명이나 투입을 했답니다. 그리고 망치, 야구, 방망이, 송곳 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방첩사의 단톡방 내용이 까집니다. 한번 보실게요. 세력의 주요 표적은 국회였습니다. 무장한 특전사 대원은 물론 군사경찰 특임대가 있는 수방사 병력까지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습니다. 경찰은 외부를 봉쇄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니 말이 돼? 이준석. 검찰 조사 결과 계엄 당일 국회에만 특전사와 수방사, 경찰 등에서 병력 2,40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자, 2,446명.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한다며 선관위 관련 선관위 세 곳에 782명. 700여 명이 투입되는 등 12.3 내란에 4,700여 명에 달하는 4,700명이 투입됐다.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체포를 맡은 방첩사령부가 계엄 선포 뒤 SNS 대화방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정황도 지들끼리 포착했습니다. SNS 대화방 지난 운영한 4일 거야. 새벽 방첩사 출동조가 개설한 SNS 단체 대화방.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기존 임무가 부여된 구금 인원을 전면 취소하고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을 먼저 방첩사 자기들끼리 보는 단톡방입니다.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이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이동하면 된다. 이게 1시 전 바로 직전 상황입니다. 이제 계엄 해제가 임박하니까 구금시설로 이동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명은 체포해라.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는 포승줄. 구체적인 방법까지 수갑. 알려줍니다. 경찰 지원 인력의 명단도 공유하고 집결지도 대화방을 통해 공지합니다. 사진과 함께 시위 인파가 많다며 국회 현장 상황을 보고하기도 합니다. 검찰은 선관위 직원 체포 임무를 맡았던 정보사 출동조가 준비했던 각종 도구들도 공개했습니다. 손발에 묶는 케이블 타이와 포승줄, 눈을 가리기 위한 안대. 자, 끔찍하네요. 어디에 쓰려고 한 건지 모를 송곳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재명 대표, 우원식 의장, 한동훈이 어떻게 손봐주려고 그래? 망치, 야구방망이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직원도 이걸로 이제 이들은 손볼로. 선관위 직원 30여 명을 포승줄 등으로 묶고 야, 얼굴에 끔찍하네요. 표면을 씌운 뒤 수방사 비원 벙커로 저게 인간들인가 이송하라는 싶어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안 벙커로 옮겨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시간 반 자, 윤석열의 만행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계엄이 실패하자 국회가 해제 요구 의결을 해서 1시 2분경에 계엄이 실패하자 윤석열이 막 주변에 자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력을 미리 움직이자고 했잖아. 계엄 선포하기 전에. 라고 하면서 막 자책을 했대요, 주변에. 병력을 미리 움직였어야지. 예? 주변 모든 참모들이 다 반대를 해서 그렇게 못했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합니다. 계속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2번, 3번 계속 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정말로 이거 멍청하고 수악한 놈 아닌가요? 진짜 나쁜 놈이죠. 어떻게 뭐 이건 무법천지예요. 완전 무법천지입니다. 법이 없어요, 윤석열한테는. 2시간 반 만에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군사경찰과 1경비단 등 200명의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건 확인도 안 된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합니다.
또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자,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자책하는 겁니다. 주변에 뭐라하면서 이렇게 됐다고 울분을 터뜨리고는 울분을 해제됐다 터뜨렸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이거 보세요.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자, 계엄이 해제됐다 해도 그거 무시하고 국회 무시하고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돼. 계속 진행해. 잡아 체포해. 김용현 당시 무식한 국방장관도 놈이죠. 이 사령관에게 수시로 완전 거짓말이지 뭐. 왜 지가 안 되냐, 왜 못 들어가냐며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진우 사령관은 이 때문에 1경비단장에게 전화해 본청 내부로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 본청 내부에 진입한 특전사를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 발언은 2차, 3차 계엄도 불사하려 했다는 것으로 계엄 해제 보세요. 의결 2차, 직후 병력을 3차 철수했다는 계엄도 대국민 불사. 담화 내용과는 정면으로 거짓말쟁이. 대립됩니다. 다 거짓말.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2차, 3차 계엄 계속. 내가 2차, 3차 계엄하면 되니까 계속해. 다 뻥입니다. 윤통. 검찰은 김용현 장관이 계엄 해제 발표 1시간 전인 4일 새벽 3시 반 합참 벙커에서 개최한 주요 지휘관 회의 녹취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김용현의 김 녹취록. 장관은 군이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다며 중과 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이 수괴다. 윤석열을 시킨 대로 했으니까 우린 죄가 없다. 이거 그런 거겠죠. 중과 부족이었다. 숫자가 부족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 할 바를 다 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무를 완수한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지작사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작사가 나오죠.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세계사하고 지상작전사령관. 여기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도 포스타예요. 자, 1군과 3군을 통과하는 사령관입니다. 김 큰일입니다, 장관이 큰일. 언급한 지작사의 경우 앞서 계엄을 사전에 알았다는 의혹에 대해 미리 알고 불안함이 있었는 있어 것 왜 같아요. 언급됐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 무렵 서울 삼청동 안가에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 자, 3월 달부터 이때부터 계엄 모의를 했답니다. 이작자들이. 나라를 운영할 생각을 하라 했더니 계엄을 모의하고 국가 반란, 변란을 시도했어요. 진짜 무식한 놈들입니다.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자, 신원식 국방장관, 국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정보원장까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모였습니다. 좋대요. 윤 대통령은 시국이 걱정된다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비상대권.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계엄령이죠. 비상대권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하는데 대통령 하라고 했더니 별난만을 꿈꿨어요. 비상계엄 모의였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5월에서 6월경 다시 안가에서 김용현, 여인형 등 비상계엄 핵심들과 기가 만나 막히다. 또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냐고 말합니다. 정치를 잘할 생각을 안 하고 비상대권, 쿠데타할 생각만 해. 발언은 점점 구체적이 되고 안가에서 술 처먹으면서 저것만 한 거지. 계엄 핵심들에게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언급하며 비상조치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겁니다. 참 기가 막히네.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장관으로 옮긴 뒤 10월 1일 국군의 날엔 관저에서 계엄에 참여한 주요 사령관들까지 함께 모여 언론, 방송계, 노동계의 좌익 세력을 얘기하며 다시 비상대권 얘기를 나눴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 때 행사에 참여한 장성들을 다 부른 거야. 관저로 지 집으로 불러서 계엄 모의를 또 본격적으로 한 거야. 이 작자가. 검찰은 이게 11월부터 인간입니까? 비상계엄의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시독하는. 11월 9일 특별한 방법, 11월 24일 국회의 폐악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계속 계엄을 김용현 논의한 겁니다. 장관이 계엄 선포문 작성 등 실무 준비를 마쳐갈 무렵인 11월 30일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12월 1일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윤 대통령은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챙겼습니다. 김 전 장관이 준비한 계엄 1호 포고령에선 야간 통행금지 부분만 삭제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핵심 공범들이 8달 동안 여러 차례 내란에 대해 언급하고 논의했던 게 검찰이 내린 1차 결론입니다.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국회를 봉쇄해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의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려고 한 것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가장 먼저 타깃으로 삼은 계엄 포고령도 위헌적이고 위헌 위법하다고 위법이다. 지적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법률가 대통령이 위헌 위법을 저지른 겁니다. 검찰의 이 같은 판단은 과거 전두환 재판부가 전 씨의 내란 수괴 혐의를 유죄로 본 근거와 같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금지해 상당 기간 국회가 열리지 못했다면 국회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 등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이거 뒤 중요한 별도의 내용이네요.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려는 의도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별도의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답니다. 기가 막히죠.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별도의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전두환도 마찬가지. 그때도 그렇게 했어요. 전 씨 역시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가 국가 보위 보위 입법회의라는 입법회의. 별도의 입법기구를 만들었습니다. 해서 독재하려는 거죠. 천년만년 계속 지들끼리 하겠다는 겁니다. 전 씨는 이 웃기는 언론기관을 놈이에요, 완전히. 내세워 비판 언론과 정치인들을 탄압해가며 정권 장악 계획을 하나씩 실현시켰습니다.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이 폭동에 내란의 해당한다. 두 번째 구성 요건인 폭동에도 폭동.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영장 없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해 이들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또 국회와 선관위 등의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해 해당 지역의 평온을 해쳤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전두환 재판부도 폭동을 넓은 의미의 폭행과 협박으로 봐야 한다며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안에서 군사반란 폭동한 세력이 거잖아요.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이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식선에서 봤을 때 폭동의 요소가 없어서 내란이 될 수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의 그간 주장과 배치됩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일 수밖에 없는 근거들을 설명하면서 그런 지시를 내린 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이 범인이다. 장관은 정보사인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를 장악할 것을 지시하고 방첩사와 특전사에 선관위 서버를 반출할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정보사는 선관위 정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난 11월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정보사 대령 2명에게 30여 명의 요원을 선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요원들은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고 감금하는 임무를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이 임무를 부여한 건 민간인 노상원 씨였습니다. 노상원은 12월 1일 1차 롯데리아 회동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크다.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야 한다. 너희가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실로 가면 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놈이 핵심이에요. 이 노상원. 자리에서 문상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밝히고 선관위 점거 임무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지시란 점도 언급했습니다. 노상원은 이어 12월 3일 9.3의 이 기갑 여단장과 방종환 국방부 정책차장, 국방부 조사본부 출신의 김용군 예비역 대령을 불러 2차 롯데리아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9.3의 방종환, 김용군, 9.3의 특히 방종환 이자들도 내란의 공범입니다. 미리 회동을 한 거예요.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이 알고 있었던 구성되는데 겁니다. 9.3의 장군이 단장, 방정환 장군이 부단장을 맡으면 된다며 상황을 종합해서 끔찍하네요. 장관께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면 별도의 수사단을 구성하려고 한 거죠.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 선포 전까지 계엄을 몰랐다던 9.3의 방정환 두 사람의 말이 거짓말로 드러난 9.3의 겁니다. 방정환. 문상호 사령관은 계엄 당일 정보사 계획처장인 고동희 대령에게 서버실 확보를 위한 무장병력 10명을 준비시켰습니다. 정보사 대령 2명이 선발한 요원 36명은 저녁 8시까지 판교 사무실에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전엔 고동희 대령을 중앙선관위로 보내 직원 조직도를 촬영하게 했습니다. 이 조직도를 보고 체포 감금할 직원 30여 명을 정했습니다. 이들은 미리 선발된 정보사 요원들에 의해 포승줄로 묶인 채 얼굴은 복면으로 가려진 상태로 수방사 비원 벙커 얼마나 끔찍해요. 선관위 직원 30명은 이유도 모르고 안대에 쉬어가지고 여기에 가서 고문당하고 갈 뻔했어요. 묻힐 뻔한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예정이었습니다. MBC 뉴스 야, 충격적이네요. 그죠?
자, 쭉 봤는데 윤석열이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 발포 명령을 했다는 거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처음 공개되는 내용이에요. 처음. 기가 막히죠. 문짝을 도끼로 깨부수고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을 우선 끌어내라. 끌어내라. 자, 병력을 미리 움직였어야지. 그러니까 실패했잖아라고 자책하면서 주의를 막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계엄이 해제 의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계엄 2번, 3번 해도 되니까 막 밀어붙여라고 윤통이 지시를 한 겁니다. 이 내란의 처음과 끝을 이 윤석열이 이 사령관처럼 다 지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밑에 수하들이 다 분 겁니다. 검찰에서. 그래서 오늘 김용현을 구속 기소하면서 구속 기소로 하게 되는 경우는 이 기소장을 공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언론에 공개를 한 겁니다. 정말로 많은 정보, 새로운 정보들이 나왔네요. 윤석열은 빼박입니다. 아무리 지가 발버둥 쳐도 이 객관적인 사실들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지가 아무리 발버둥 쳐서 어떻게라도 헌재를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해서 재판관 임명을 못하도록 해서 지금 4월 17일까지 기다려서 계속해서 재판을 못 받게 하려는 거예요. 이자의 의도는. 하지만 이 형사재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 내란죄를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국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범이에요. 이렇게 발포 명령을 한 자를 두둔하고 한다는 것이 같이 공범이 아니고서야 이런 짓을 하겠어요. 발포 명령 아마 국힘 의원들도 오늘 처음 알았을 겁니다. 이제 마음을 돌려야죠. 도끼도 찍어내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근무하는 그 국회를 일하는 그곳을 도끼도 찍어내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거예요. 지금이야 이 윤석열이 민주당 쪽을 화살을 돌리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 국힘 의원들 12명, 18명 계엄 해제에 찬성했던 18명 그리고 윤석열의 탄핵에 찬성했던 12명의 의원들을 향해서도 결국에는 총끝을 그쪽에도 겨눌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고분고분하지 않는 다른 의원들도 하나하나 그렇게 체포하거나 하나의 타겟으로 삼아서 하나하나 공격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결국에 이 윤석열, 김건희가 꿈꿨던 것은 자신들의 치부, 자신들의 범행, 특히 김건희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부인 김건희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런 만행을 꾸몄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정말로 어떻게 악마도 이런 악마가 다 있나요? 다 죽이려고 했던 거야 이거 국회의원들하고 국민들을. 그날 무력 충돌이 국회에서 일어났으면요 수십만 명이 죽었다고요. 정말로 끔찍한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0년 이상 후퇴됐을 겁니다. 기가 막혀요. 그날 제 생각에는 그날 이 계엄을 저지하는 데는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월 달부터 처음으로 이 계엄 의혹을 맨 처음에 제기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랍니다. 이재명 대표가 박선원 의원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박선원 의원이 하나하나 김병주 의원을 하나하나 찾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게 드러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 테러를 당했잖아요. 이 칼로 목을 공격을 했어요. 테러범이. 근데 그것도 좀 석연찮아요. 누가 어떤 오비라든지 어떤 임무가 내려왔을 것 같아요. 임무가 어떤 돈 같은 걸로 움직였겠죠. 이 테러 집단들이 있다니까 보니까 그거 하는 집단이 보니까 정보사에서도 그런 인력들을 운영한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령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는 막대한 돈들이 오고 가겠죠. 대가로. 그래서 그걸 실패하니까 7일, 8월경에 이재명 대표가 박선원 의원한테 그 다음에는 얘들이 할 게 뭐가 있겠나 생각해보니까 바로 이 계엄을 생각했답니다. 박선원 의원이 하나하나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박선원 의원이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1차장 출신이니까. 그 다음에 김병준 의원하고 같이 계속 수집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김민석 의원도 같이 이제 동조해서 하게 된 거죠. 하여튼 간에 그뿐만이 아니고 이 계엄 당일에도 이 민주당 의원들이 보인 성과는 대단했어요. 특히 이재명 대표의 순발력, 판단력 빨랐죠. 이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면서 이동하면서 전 국민을 상대로 국회로 모여줄 것을 당부를 해서 그때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가서 이 장갑차 등을 손으로 막았잖아요. 맨몸으로 막았습니다. 총을 맞고 맨몸으로 막아가지고 국회를 살린 겁니다. 살리고 이 민주당, 조국 혁신당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재빨리 들어와서 이 국회를 살렸던 거죠. 거기에는 이제 한동훈을 비롯해서 18명의 국힘의원이 같이 했던 거고요. 중요한 것은 그때도 이 나라를 살리는데 일조한 것이 이 계엄군들이, 말단에서 움직이는 계엄군들이 상부의 명령을 듣질 않았어요. 항명을 한 겁니다. 거부를 한 거죠. 아주 잘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군들이, 군도 의식이 아주 깨어 있어요. 우리 군인들이. 특히 말단에 있는 군인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분들이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어있는 우리 민주당,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 국힘당 일부 의원들, 그리고 이 깨어있는 국민들, 그리고 이 스마트한 말단에서 항명했던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살렸던 겁니다. 결국에 총체적으로 살렸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이 윤석열, 김건희의 코가 끼어가지고 이 같은 불법 공동체, 비리 공동체도 엮여가지고 같이 이 윤석열과 김건희 방탄에 아직도 골몰하는 이 국힘당 의원들을 보면서 할 말이 없어요. 지들 국회를 폭파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김건희를 위해서 뭘 더 실드를 쳐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비리와 범죄도 같이 엮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마 잘 될 겁니다.